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일부터 IPO가 진행되는 플래티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래티어랑 중복 일정이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요 예측까지 좀 보고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보고 영상을 찍느라고 살짝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컴 라이프 케어 수요 예측도 나와서 조금 생각을 정리하기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커머스 마케팅 CM 분야와 디지털 전환 통합 IDT 사업 분야를 병행하는 기업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근데 CM하고 IDT가 뭔지 그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좀 쉬울 건데 그런 설명이 딱 속 시원하게 되어 있는 거를 정보를 못 찾아서 대충 이해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제조사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건들을 팔 때 고객들이 어떠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제품들을 보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실제로 플래티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대형 회사들하고 거의 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성장이 바로 이 기본적인 CM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단순한 CM 쪽에서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다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이 그루비와 X2B라는 두 가지 CM 모델이 더 개발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화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객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을 해서 개개인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마케팅과 테크놀로지가 합성이 된 용어로 마테크 사업이라고 그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이 관련된 사업도 현재 우리 국내에 120개사에 도입이 되어 있고 월 4천만 건 이상의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D2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면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최근에 제조사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하게끔 플랫폼들을 구축해주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IDT 사업 분야가 있는데 IDT는 이제 데브옵스 플랫폼, 협업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보통 개발자와 이제 운영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생산성 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끔 그거를 플랫폼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성원 간의 협업이 필요한 기능과 쉽게 연동을 원활하게 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회사들의 다양한 사업 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구에 회사가 있고 서울에 회사가 있고 부산에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위치별 그리고 조직별로 해가지고 약간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통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디지털 전환을 해주는 플랫폼들을 구축해서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M 관련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다 알만한 것 중에 롯데홈쇼핑, 현대차, 신세계, 신한카드, 삼성카드, T월드, 이마트몰, 농협, KT 등이 있고요. 이런 IDT 사업 쪽으로도 굉장히 고객사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랩, 소닉, 넥슨, 카카오, 빅히트, KB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우리은행, LG전자, GS 홈쇼핑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플래티어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의 대기업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 1분기까지 해서 매출이 꾸준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70%,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86%의 평균 성장을 이뤘습니다.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워낙 작았고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8월 4일하고 8월 5일 내일하고 모레 2일간 IPO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일은 8월 9일, 상장일은 8월 12일입니다. 환불일까지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자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관사는 KB증권에서 대표 주관을 하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공동 주관을 합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물량을 KB증권에서 거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하더라도 균등 한 주도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180만 주고요. 공모 자금은 198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45만 주가 개인 배정이 되고 균등 배정으로 22만 5천 주가 균등 배정되겠습니다. 상장 후 주식 수는 826만 9,707주고요. 공모가는 11,000원인데 PER 산출을 적용하였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봤을 때 241만 주고요. 전체 물량이 29.14%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확정이 되어서 적용된다면 더 적은 숫자가 유통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게 그대로 유통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장일날 유통되는 총 금액이 265억이라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장외가 같은 경우에는 38 커뮤니케이션에서는 24,000원, 그리고 증권 플러스에서는 오늘 딱 한 건 산다는 주문이 올라와 있던데 15,000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631대 1이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18.29%로 그냥 양호한 경쟁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약간 이 비율이 아쉽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결과라고 봅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는 KB증권은 일반 등급만 1,500원의 수수료가 붙고요. 그 이상은 무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온라인 기준으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 없고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10억, 만약에 38 커뮤니케이션 24,000원까지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1985억이 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2020년도 당기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해 봤을 때 33.89, 장외가까지 간다면 73.93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산출할 때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은 30.1, 2020년도 기준이고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6이 나왔었고요. 공모가 산출은 이 두 개 데이터를 평균 냈는 값으로 냈었고 그래도 나름 적정 가격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들 검색했을 때 나오는 유사 업종 PER을 봤을 때는 45.04까지 나오고요. 중복 청약되는 종목으로는 엠노, 딥노이드, 한컴 라이프케어 3개 종목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KB증권 온라인 등급에서 최고 우대 등급 최대 청약 금액이 3,850만원에서 약 2억 3,1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605만원에서 1,21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한 종목들 중에 지금 플래티어가 가장 양호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제일 좋아서 청약을 했는데 막상 먹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상장일 날 유통 비율 굉장히 낮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지만 그 기존 주주 물량들이 있습니다. 약 8.46%로 뭐 물량 자체는 크게 많지 않지만 29%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많이 아쉽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그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실제로 1개월 차, 3개월 차 때 물량이 좀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KB증권까지 포함하면은 1개월 차가 9.6%, 그리고 3개월 차가 10% 정도가 있습니다. KB증권도 3개월 차가 조금 있죠. 자, 근데 1개월, 3개월 차 때 벤처금융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투자조합 회사가 아폴론 사모 투자 합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걸로 해서 과연 돈이 들어왔는가라고 제가 보니까 플래티어가 돈이 없을 때 80억을 이 그 투자 회사 쪽에서 받고 전환 상환 우선주를 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보통주로 전환이 됐는 상태고 전환되는 총 주식수가 141만 7,400주입니다. 이거를 80억으로 나눴을 때 한 주당 5,645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입 한 주당 가격을 약 5,645원에 매입을 했고 공모가가 11,000원이기 때문에 상장일 날 요 가격을 유지만 해도 혹은 여기 한 더블 정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물량들은 거의 다 수익 실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차, 3개월 차 때도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티어 희석 가능한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현재 남아있고 4,930원인데 공모가 11,000원에 4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부여 주식수는 전체 물량이 2.65%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가로 보통주 전환됐을 때 추가되는 시가총액은 24억 정도로 그래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행사 기간 자체가 2023년도 2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흐름에는 크게 영향은 못 주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2023년도 2월 달에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주로 전환이 될 때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최종적으로 플래티어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청약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테마가 조금 제 기준에서는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서는 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테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복 청약이 되는 종목들하고 비교 분석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거기에 대한 정보 파악은 했었거든요. 엠노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종목으로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고 그리고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균등은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균등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공모가를 어떻게든 뻥튀기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딥노이드도 패스하거나 현재 보류인데 하더라도 균등 정도만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한컴 라이프 케어인데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좋고 뭐 나름대로 공모가 산정 시 착한 공모가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테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좋은 착한 공모가라고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 예측이 418대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확정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300억인가 3,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수요 예측이
나름대로 잘 나왔다라고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200대 1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관 수요 예측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의무 보유 가격 신청 비율도 3.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플래티어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 공모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플래티어 하나만 들어가기에는 다른 분들 특히 자금 많이 유통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두 개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도 지금 기준에서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시나 고민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래티어 한 종목만 놓고 이야기를 드리면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CM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이미 성장할 만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룹이 X2B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성장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형성된 이 기업의 가치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므로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상장일날 청약 들어갔다가 만약에 배정받는 주식이 있다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별로 쳐다볼 것 같지는 않아요. 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포들이 개입이 되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지 말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월, 3개월 차 때 벤처 금융 물량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후달려서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상장일날 충분히 수익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배정 주식이 적어서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4개 종목을 어렴풋이 비교해 봤을 때 드는 생각인데 이번 주죠. 제가 휴가라서 쉬다 보니까 다음 주라고 적었네요. 이번 주 청약하는 종목들 그리고 청약 일정이 겹치는 다른 종목들하고 다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플래티어랑 중복 청약되는 종목들은 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플래티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제가 영상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려드리지만 플래티어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약 다른 종목들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